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이인혜 기자는 이 통일교 쪽의 전문가죠. 그래서 저희 장용진 TV를 통해서 꽤 여러 차례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단독이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만 이 단독 기사도 제법 많이 알려드렸죠. 자, 오늘 이인혜 기자가 또다시 통일교 쪽 얘기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김건희도 그렇지만 통일교 쪽 얘기도 파면 팔수록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해서 파파미라고 합니다만 이거는 파도 더러운 것만 나오니까 파파더라고 할까요? 아, 파더가 아닌가요? 홀리마던가요? 네, 이인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재 개그 때문에 네. 무리를 했네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숙연해지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네, 다들 제가 이거 개그를 하면은 다 숙연해지시더라고요. 아니 네. 그럴 때는 좀 뻔뻔하게 나가셔야 되는데 또 저석이 또 뻔뻔하지는 못해요 또 네. 그래가지고 좀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것 같던데요. 윤동주인 줄 알았습니다. 예, 부끄럽죠. 네. 네. 참네. 하늘도 안 봤는데 이렇게 네. 한 점 부끄러움이 생기네요. 네네. 여러 점의 부끄러움이라고 할게요. 뭐 네.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고 하지요 보통. 네, 참.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네. 요즘 통일교 쪽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통일교 쪽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외풍을 많이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김건희 때문에 정말 홀리마더까지 붙잡혀가는 네. 나름 수모의 시절인데, 요새 그런데도 통일교 쪽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통일교 쪽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요. 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홀리마더가 잡혀갔으니 통일교가 완전히 분열되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결속력이 짙어지든지 이 둘 중 하나인데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딱히 변화한 거 없고 그냥 홀리마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만 있을 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홀리마다가 그렇게 홀리하신 분이 아니셨군요. 그렇죠. 대체 가능한 분이셨군요. 사실상 홀리마더도 한 인간일 뿐인데 그 인간을 신격화해서 벌어진 일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내부에서는 딱히 달라진 것은 없으나 다만 지금 현재 통일교와 관련된 소식들, 그러니까 특검에서 지금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들이 언론을 타고 나오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통일교 쪽에서는 기도 제목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네. 근데 그 기도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더라. 그렇죠. 점점 통일교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은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우선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게 통일교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때에 김기현 대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 김건희가 통일교와 또 건진과 함께 통일교인들을 입당시켰냐 안 시켰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그 서버 압수수색도 하고 국민의힘 내부 압수수색 거치면서 11만 명 정도를 특정했고 거기에서 샘플로 한 2,400명에서 2,500명 정도 뽑았는데 처음에는 3,100명 정도가 이제 윤석열 정권 이후에 입당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특정을 지었습니다. 2023년 전에 입당했던 사람들이 2,000명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많이도 들어갔다. 그럼요. 2,000명이면 2023년 전에만 2,000명.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권리당원, 자기도 책임당원이라고 네, 그러나요? 책임당원이요. 예, 네. 그 숫자가 그렇게 썩 많지 않기 때문에 2,000명이면은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력은 되는 거죠. 완전히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그때 과반이 넘게 그래도 득표율을 얻어가면서 사실상 윤심이 작동했다라고 보지만 그 윤심 이면에는 통심이 있었다. 통일교인들이 같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야,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통일교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당시로는 집권 여당인데 그렇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바뀔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당 운영에 개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통일교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보니까 신천지도 있는 거고 전광훈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비슷한 행보를 보여서 네. 이게 아마 증폭 효과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국힘에서 통일교인 2,000명 집단 입당했다.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공소장에 적시를 했고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당대회 시기에 입당한 교인들 추려내서 규모를 특정했다.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권성동이 되려고 해서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하고 건진하고 이야기를 해서 권성동을 밀려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 권성동이 안 나온다고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김기현이 됐고 그 김기현을 미냐 마냐 했을 때에 김건희가 김기현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김건희가 미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알고 보니까 통일교 청년들 그 통일교 내에서도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막 다양하게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여론 조작도 하고 댓글 관리도 하고 당원 가입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내용을 자세히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교인이 2,000명인 거고 네. 전체적으로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11만 명이다. 그렇죠.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2천여 명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데 실은 11만 명의 방점을 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어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게임 끝났네.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나 통일교가 뭐 한나라당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에 많이 줄을 유착이 대고, 네. 유착이 돼서 줄을 대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관이 되어 왔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은 됐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해서 보니까 11만 명이 있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3,100명 정도는 이 윤 정권 내에서 입당을 했고 네. 또 그 와중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사람은 2,000명이다.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 뭐 글쎄 이걸 뭐 어떻게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통일교의 힘이 돼버린 셈인 거죠. 자, 통일교 쪽에서도 뭐 관련 파일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내용이 뭐 대선 전날 2억 1천만 원 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모양이네. 네. 뭐야 얘네들? 와, 이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통일교 내에서는 그 지역별로 지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구에서 각 시도당 국민의힘 위원장들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명 지역별로 만난 거를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박성중, 김성원, 이명수, 정우택, 정운천, 백종원, 추경호, 권명호, 김정재, 이달곤 미팅 완료. 미팅 완료.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강원도당 면담자는 한기호 의원이 만났고 원외 인사로는 최민호, 김화진, 허양진 위원장이 명단에 적혔다. 그리고 대전시당과 광주시당의 경우에는 부위원장 본부장을 통일교 쪽에서 만났고 그러니까 그럼 다 만난 거네요. 사실상 모든 지역을 거의 다 관리를 지역별로 다 만난 만났네, 거죠. 그죠? 강원도는 보니까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북,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인데 빠진 데가 세종, 전남, 제주, 네. 광주 요거였는데 그다음 대전도 있고 여기가 다 만났네. 안 만난 사람이 없네. 네, 다 만났어요. 다 만났고 인천만 빠졌네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2억 1천만 원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지구장들이 그 지역 위원장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나면서 쓴 돈은 1억 4,4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걸 쪼개기 후원을 해서 왜 국회의원들한테 뭐 몇백만 원 이상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1인당 500만 원. 네네, 500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것들이 확인됐고, 나머지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 만나는 거 외에도 또 다른 비용으로 썼다라는 것들이 확인돼서 총 보니까 2억 1천만 원을 썼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2억 1천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뭐 직접 전달해 준 것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거 대신 돈을 내준 점, 네, 이런 정황까지 포함해서 2억 1천만 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언론에 나와서 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아니 나는 그냥 받았을 뿐이다. 이게 통일교 쪽에서 받은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정치인들이 네, 적어도 말이 안 누가 되죠. 돈을 줬는지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하죠. 그렇죠. 특히나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그치. 아무리 쪼개기 후원을 했다 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줬던 인물들은 고액 후원자 혹은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낸 후원자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그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거액에 후원한 사람들은 전화 연락을 한 번씩이라도 해요. 그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돈은 냈는데 나는 뭐 관심도 없다라는 식으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른다, 몰랐다. 야, 이거 오리발이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특히나 통일교 쪽에서 줬는데 통일교 지구장들이 저는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통일교 쪽에서 나온 그렇죠? 지구장이다. 나는 이 정도의 힘과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러면서 뭐 여러 통일교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를 했겠죠. 일단 통일교 돈이 저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전달됐다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도가 명백한 거고, 국힘당 쪽의 당직자들이 알았든 몰랐든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상 통일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김건희나 윤석열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당 관계자들이 알았냐 몰랐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거를 보면은 이제 통일교 쪽에서 이제 불만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는 계속 이 시도당에 후원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썼고, 네. 조직을 동원해서 당선을 시켰고, 거기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학자가 실제로 그 통일교 간부들을 모아서 누구 찍으라고. 네, 누구 찍으라고 뭐 이제 뭐 하늘의 뜻이라는 둥, 뭐 공산주의, 반공산주의, 반공교육을 한다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통일교 쪽에선 계속 불만이 쌓였단 말이죠. 자기들 뜻대로 뭔가 지금 되는 게 잘 없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진행된 것도 없고, 뭐 꽂아주기라는 사람도 안 꽂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번에 이거 얘네들이 우리 쌩 까는 거 아니야? 돈만 받아먹고 뭐 이렇게 쓱싹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이 먹투피, 있었던 거죠. 막 네,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본인들이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던 권성동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이거 용산에서 이거 달리 생각하는 거 아니냐, 우리 팽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들이 있었던 것 같죠. 예. 네. 권성동도 팽 당하고 장제원도 팽 당하는 마당에 통일교 팽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안했겠네요. 네, 그래서 건진이 윤영호 세계본부장한테 김건희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비례대표까지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뭐 불만이 막 치솟으니까 왜 그래? 우리 다 알고 있어. 니들 다음번에 비례대표 알지? 다 통일교 준비하고 목수로 있어. 하나 줄게.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실제로 통일교 목수에 출마하신 분이 계신가? 지난 총선에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를 준다라는 거는 총선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이 관리를 하고 그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아무래도 통일교 목수로 뭔가를 주기에는 좀 한동훈이 이제 부담인 자기 상황. 세력을 늘려야 되니까. 그쵸. 예, 그래서 통일교 쪽에서 들어온 걸 좀 많이 싫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때 한참 아시는 것처럼 김상민 검사 창원에 꽂으려고 했다가 김건희가 픽해서 꽂으려고 했는데 그걸 한동훈 쪽에서 막아가지고 김상민 검사가 안 되고 그때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2023년, 그러니까 2023년 4년 총선 전에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김건희가 비례대표를 약속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네. 네, 저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의 불만을 좀 잠재우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건지는
김건희와 그 통일교를 연결하는 어떤 매개체, 연락 수단으로서 그렇죠? 서로의 심기를 봐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 야, 사실상 우리가 김건희를 보고 국정농단 하는데 건진도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더하면 됐지. 건진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건진이 왜 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윤석열 건진의 지인이 나와서 이제 공판을 열어서 거기서 증인이 나왔는데 그때에 뭐 건진이 윤석열한테 왜 나한테 큰절 안 하냐. 윤석열이 법당에 가서는 큰절을 하겠으나 그게 아닌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진은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를 등에 업고 윤석열과 김건희 위에서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굉장히 왕이야. 네, 자아비대적인 상황이 있었던 건데 문제는 최근에 이 건진이 김건희와 분열이 됐는지 손절을 쳤는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폭탄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건희 쪽에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쏟아냈죠. 그렇죠. 뭐 선물과 관련된 얘기를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김건희가 선물을 받았네 말았네.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건진이 확인해 준 것들이 제법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김건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탁 받은 사람은 죄가 안 되고 전달한 사람은 죄가 되지만 내가 받았을 땐 죄 안 되지만 이 전달한 사람들은 죄가 되니 건진은 죄가 되니. 네, 그래서 이제 뭐 유경호 행정관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전달자였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안 다치게 하려면 그냥 좀 네가 입 다물어라. 네가 좀 입 다물고 달리 증언을 야. 해라.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김건희 상당히 나쁜 여자네. 그렇죠. 아니 왜 전달하는 사람이 왜 처벌을 받아요? 직접 돈을 주고 받기로 한 사람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는 거지. 사실 전달자는 특히 단순 전달자는 처벌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야 이거 말을 이런 식으로 하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체부가 만약에 어떤 잘못된 물건을 배달했다 쳐요. 그럼 우체부한테 처벌해야 돼 말아야 돼. 처벌할 수가 없죠. 배달했다. 뭐 사건 관련된 증거물을 배달했다라는 건 문제가 되겠으나 몰랐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전달자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전달자가 역할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죄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잘못 얘기한 건데 어쨌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건진한테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게 핵심 거짓 포인트. 진술을 요구한 거다. 그러면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홀리는 거네. 그렇죠. 야. 그래서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건진이 원래는 나는 잃어버렸다. 뭐 중간에 뭐 배달 사고가 있었다는 둥, 그다음에 그냥 전달했다라는 둥, 뭐 그게 김건희한테는 그 선물이 가지 않았다라는 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진술이 하나 둘씩 바뀌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바뀌니까 도대체 처음 진술이 뭐였고 그다음 중간 진술이 뭐였고 네. 하지만 어쨌든 계속 진술이 바뀌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8차 공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쨌든 중간에 전달을 했고 실제로 샤넬백 그 교환을 하는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건진과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줄 모르고 자기가 그래서 김건희가 뭐 자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본인을 변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건진이 하필이면 재판정에서 하는 바람에 김건희 멘탈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시간 재판하고 휙 나가버렸대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얼마나 토할 것 같은 상황이 많겠습니까? 네. 뭐 네. 이상한 문자 메시지도 공개가 되고요. 그렇죠. 그게 아마 제일 타격이 컸지 않았을까. 요새 보면 윤석열은 멘탈을 회복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가 거꾸로 멘탈이 이제 좀 붕괴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김건희가 거짓말 제안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김건희 자체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네. 물론 건진도 여기에서 어떤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김건희가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증언을 해준 셈인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제 김건희가 이제 휙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네. 갑자기 이제 자리를 박차고 튀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재판 내용의 그 취지는 결국 건진도 김건희의 거짓 진술을 받아서 자기도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유경옥 전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김건희 너 때문에 전달을 한 것 아니냐. 결국 피해를 같이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너의 이야기를 해라. 그건 맞는 말이죠. 진실을 실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김건희 면전에다 대놓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멘탈이 또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멘탈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 괘씸하면서 이 그쵸. 자식을 네. 이를 으드득 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렇게 김건희가 폭로가 나오자 돌연 실토를 했다. 그러니까 유경옥 전 행정관의 어떤 그런 전달 과정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토하게 됐다. 근데 참 국힘당 얘기를 들어볼 때마다 아찔하다 싶은 것이 어떻게 저렇게 주객을 바꿔놓나. 그렇죠. 그런데 참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결국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까지는 나름 그 건진과 김건희가 이익 공동체로서 그죠? 같이 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건진이 휙 하고 김건희를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김건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버림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자기 남편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버림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계속 이제 진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만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김건희가 보석을 자꾸 청구하고 뭐 전자발찌, 뭐 휴대전화 금지, 얼마나 괘씸합니까? 네. 또 가만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가 이제 폭로를 제기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재판장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네. 다음 재판이 본격적으로 사고가 터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음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 특별하게 그 샤넬백들 있잖아요. 네. 왜 김건희가 이거 사용 안 했으면 문제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하고 사용한지 봐라 그랬는데 실제 사용감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흠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흠집도 있고 뭐 다른 흔적도 있고 구두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있어서 김건희 말이 또 틀렸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얼마나 받은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목걸이 받은 거 맞고 그 침팬지 옷도 네, 받고 뭐 되게 많네. 로저 비비의 그것도 로저 있었고, 네, 그 가방 저희가 야, 지난번에 로저 확인했던 거. 비비엔 진짜 보면서 내가 되게 황당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명품 그게 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런 거를 받은 건 진짜 소소하게 받은 것일 테고, 과연 금두꺼비. 네, 과연 이 김건희가 진짜 국민 열쇠나 이런 거 가지고 뭘 어떻게 장난을 그러니까. 쳤을까? 전 그게 뭐 지금 국립박물관 얘기 들어보니까 왕실에서 쓰던 찻잔 가져가서 깨먹었다. 깨먹고. 물론 모조품이긴 하나 그거 모조품도 되게 정교하게 만들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걸 잊어먹었다? 깨먹었다? 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뻔뻔스러워도 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그나마 나 아파서 집에 갈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지금 윤석열은 정반대 태도예요. 적극적으로 재판 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조만간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둘이 처지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이제 김건희 엄마죠. 네. 친정 엄마도 오늘 영장이 떨어질 뻔했어. 근데 거기는 왜 안 떨어졌냐? 아들이 같이 영장 실질심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지간은 부모 자식간은 웬만하면 같이 그쵸. 집어넣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부 그쵸. 같이 안 넣는다 그런 예. 것처럼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워낙에 사람이 좀 그래서 네, 같이 넣은 거죠. 두 개, 아유.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이 합치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가 잠잠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후계 구도를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은 상태라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들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실제로 통일교 내부에서 많이 단속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네. 왜냐면은 통일교 내부 분위기나 이런 거는 통일교 쪽에서 그치. 퍼뜨리지 않는 이상 그렇지. 모르거든요. 근데 단속을 좀 꽤 그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뭐 홀리마더 관련해서 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일단 저기 지하로 숨는 거를 택했군요. 일단.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사실은 뭐 결속을 한다, 혹은 분열이 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쭉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쭉 흘러간다. 네, 좀 지켜봐야죠. 이제 어떻게 될지는. 걱정돼요. 보통 이런 애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극우 쪽으로 가서 그럼요. 네, 어떤 말들을 또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지금도 뭐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참 김건희라는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완전 국정을 지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말아먹은 거예요. 남들이 보면 지가 대통령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요. 야, 참 대단한 여자네요. 예. 대단한 여자란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여자들 많네.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그러면 아무것도, 얘는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받아먹긴 받아먹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거지. 근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윤석열과 이렇게 많이 헤쳐먹은 김건희를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소리가 괜히 나오는 거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상응하는 그 주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진 않는 모양이에요. 네, 그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네요. 이거 빨리 어떻게 좀 그냥 사형을 시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렇죠. 일단 진실을 좀 더 밝히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백 얘기도 이제 나왔었죠. 백 얘기 이제 본인이 맞다고 해준 거고. 예. 근데 뭐 아직 목걸이는 네, 뭐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곧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건진이 또 이야기하면. 그렇지. 건진이 그러니까 건진이 말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압수수색하기도 수월해진다는 게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건희는 조금 긴장 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더군다나 김건희가 현장에 없어. 감옥에 있어. 그래서 집에 터들어간다고 해서 맞아줄 사람은 토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집으로 가야겠죠, 지금. 그러니까 네. 보석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네. 그렇군요. 야, 이게 통일교 쪽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또 얘기를 파내도 또 새로운 얘기가 생깁니다. 네. 다음 주엔 또 무슨 얘기가 생길지 잘못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하여튼 열심히 보고 또 한 주간 잘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